요즘 잘 팔리는 단감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잘 팔리는 단감은 맛있는 단감이겠죠. 단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떫은 단감이랑 일반 단감. 그러나 지금 떫은 단감보다는 일반 단감이 좀 소비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떫은 단감은 대봉하고 약시로 나눠지는데요. 대봉 약시는 아무래도 후숙과일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기다림에 좀 지친 소비자들이 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먹다 보면 홍시 같은 경우는 먹다 보면 입 주위에 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가 조금 힘들고요. 단감으로 보면은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이제 서촌 단감, 그 다음에 상서조생, 태추 단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두 단감이라고 예전에 좀 출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흔히 저희가 먹는 이제 부유 단감이 이제 전체 생산량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꼽으라 그러면 단연 그래도 당도가 높은 태추 단감이 제일 소비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잘 받기 위해 단감을 어떻게 해야 상품화를 해야 될까요? 농사를 힘들게 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을 제일 잘 받으려고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첫째, 농사를 잘 지으셔야 되고요. 일단 사이즈는 중소가보다는 좀 대과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선별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병과라든지 스크래치, 그 다음에 기본 흠과 그런 것들을 선별을 좀 잘 해주시면 이게 시장에서도 이미지가 많이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가격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상인이 필요로 하는 산지의 출하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물량, 꾸준한 품질이 유지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50박스에서 한 60박스 가량 지속적으로 출하가 된다면 그 개인 브랜드가 정착이 돼서 가격 형성에도 조금 더 수월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감을 출하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대략 한 5, 6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추석이 좀 빠른 해는 보면 이제 강제 착색제를 좀 사용해서 사실 감이 익진 않았지만 겉으로만 익는, 속은 익진 않았는데 겉에만 색깔이 나는 그런 형태로 출하가 돼서 소비자들이 감을 사갔을 때 감이 이렇게 맛이 없고 왜 이렇게 무르지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은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감 수요는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분들이 그렇게 강제 착색제를 사용하시면은 우선에 달지는 몰라도 나중에 감 소비에 큰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을 이제 출하를 하실 때 내 부모님이나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좀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세화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뵙게 돼서 무척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감의 소비와 유통 트렌드입니다. 북차는 첫 번째로 단감의 생산과 유통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단감의 소비 동향,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유통인은 어떤 단감을 선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감의 생산과 유통 동향입니다. 연도별로 단감의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 2010년에는 15만 4천 톤에서 2019년에는 9만 6천 톤으로 37.6%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약 40% 가까이 생산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일과 같이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복숭아는 2010년에 13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21만 톤으로 56% 증가했습니다.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떫은 감도 2010년과 비교하면 49% 증가를 했고, 사과는 복숭아와 떫은 감보다는 적지만 1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와 단감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배는 2010년에 비해서 약 35% 감소했고, 단감은 가장 크게 38% 감소했습니다. 다른 과일과 비교해도 단감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배 면적을 보시면 재배 면적도 생산량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감의 재배 면적은 2010년에 15,000헥타르에서 2019년 8,600헥타르로 43%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떫은 감은 2010년 대비 13% 감소에 그쳤습니다. 다음에 유통 동향을 보시면 단감의 도매시장 반입량은 2000년에서 2002년과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이 조기 출하가 증가한 것과 저장해서 유통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집중적으로 단감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단감을 조기 출하하고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까지 저장을 통해서 유통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감의 소비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1인당 단감 소비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인당 단감 소비량은 2010년 3.5kg에서 2019년 1.8kg으로 48.6%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6대 과일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당감, 감귤의 소비량을 전체로 해서 2010년과 비교하면 평균 10.9% 감소했지만 단감은 6대 과일 중에서도 가장 크게 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단감을 구매한 가구 비율도 2010년 67%에서 2020년 49.8%로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201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7%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단감을 구매했었는데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49.8%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단감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점차 단감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감 소비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단감의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다양한 과일의 등장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47.7kg에서 2016년 41.6kg으로 감소한 반면에 수입 과일은 7kg, 아열대 과일 등 기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6.5kg 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다양한 과일을 추구를 하면서 기존에 먹던 과일에서 수입 과일이나 다른 과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감이 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연령대를 나누어서 소비자가 어떤 과일을 선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1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 자료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소비자는 당도가 높고 먹기가 편한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는 딸기나 블루베리, 체리 등 당도가 높고 껍질을 까지 않아도 되는 먹기 편한 과일의 구매액이 증가를 했고 사과, 배, 복숭아, 당감 등의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은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소비자는 30대 이하보다 깎아먹는 과일의 구매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역시나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에 키위나 체리 등의 수입 과일 구매액이 증가했고 수박과 같이 부피가 있는 과일은 구매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단감만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 단감의 구매 금액과 구매 빈도를 보시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평균과 2016년에서 2020년 평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구당 단감 구매 금액은 2016년에서 2020년 평균 9,000원 정도로 2010년에서 2014년과 비교하면 37%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현재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30대 이하가 가장 적게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연령이 적어질수록 단감을 적게 사고 있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이 단감을 많이 먹어야 젊은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이 들어도 단감을 계속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감의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처럼 나이가 적어질수록 단감을 적게 먹는다는 것은 단감의 미래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누가 단감 구매를 줄였는지 보게 되면 40대와 50대가 가장 크게 단감 구입을 줄였습니다. 30대 이하는 기본적으로 단감 구매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소액이 적었고 60대 이상은 여전히 단감의 구매액이 가장 크고 감소도 비교적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40대와 50대는 단감의 구매 금액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시게 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600만 원 이상의 소비자의 구매액이 여전히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반면에 2010년에서 2014년과 비교해서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소득 수준별로는 600만 원 이상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층에서 단감의 구매를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단감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와 유통인이 선호하는 단감은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단감의 소비를 줄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감의 소비를 줄인 이유 가장 큰 1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었습니다. 단감의 주요 소비 용도가 간식이나 후식 등의 자가 소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약 등의 안정성 문제가 두 번째 이유였고, 맛이 나쁨, 껍질 등 쓰레기 처리의 불편함 등이 다음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단감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시면 단감의 2020년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8,133원으로 2015년 대비 26.6%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 12월에 보면 2015년과 대비해서 5.7%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단감 가격이 비교적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단감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맛과 식감이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맛과 식감이 좋다면 가격이 비싸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단감의 품종과 재배 방법을 변경을 해서 맛과 식감을 개선할 수 있다면 단감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감의 구입 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량과 가격은 한 번에 단감을 구입할 때는 5개에서 10개 미만의 개수를 선호를 하고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용량과 상관없이 4,900원 미만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맛에 대한 선호는 전체적으로 단맛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맛에 대한 선호는 지금 정도의 단맛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75% 정도였지만 지금보다 더 단맛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2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보다 당도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유통인이 선호하는 품질을 요인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은 편원형으로 각이 지거나 골지는 것이 없는 것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잎이 단감의 표면에 밀착되어 있고 꽃받침 선단에 해당하는 과실 부분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정부 부분은 평평하지 않고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색택을 보시게 되면은 부유 단감의 과피색은 밝은 등황색을 띠는 것이 가장 좋은 단감이라고 유통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질을 보시게 되면 과즙이 많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아삭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은 육질을 가진 단감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도를 보시게 되면 당도는 높지만 과즙이 적은 단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단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하 초기에는 13에서 14브릭스 이상, 그리고 완숙기에는 15에서 16브릭스 이상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출하처별로 품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색택과 모양, 육질, 광택은 10점 만점으로 중요도 점수를 매기게 했고 당도와 크기는 직접 브릭스와 그램을 적도록 했습니다. 당도는 백화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대형마트, 도매시장의 순이었습니다. 도매시장은 직접 맛을 보고 경매를 하기보다 모양과 색깔 같은 외부의 품질을 주로 보기 때문에 모양이나 광택을 다른 출하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경도도 도매시장에서 다른 소매시장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백화점은 당도가 높고 크기가 큰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도매시장과 백화점의 중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출하처별로 선호하는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감의 소비와 유통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단감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금 소비자와 유통인의 선호와
단감의 재배 현장의 다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수입 과일과 다른 아열대 작목에 밀려서 단감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유통인의 선호 기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을 하고 현재와 다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감의 소비와 유통 트렌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